원금은, 초항은 1 플러스 R분의 C고, 그 다음에 공비는 뭐예요? 1 플러스 R분의 1이고, 그죠? 그리고 무한등비 수요, 급수네, 그죠? 무한등비 급수, 무한등비 수열의 합이죠. 그러니까 그 공식 구하면 되고, 그 공식을 구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R분의 C. 그래서 그냥 이 공식 하나 외워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그, 이, 저, 무한등비 급수 공식 알고 있으면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도출해도 될 거고. 그죠? 예. 그래서 R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식 하나 기억하고 있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또 다른 특수한 현금 흐름은 영구성장연금인데, 그러니까 매년 말마다 현금 흐름이 어떻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첫 해에는 C1 주고, 두 번째는 C 플러스 1 플러스 G, C 곱하기 1 플러스 G, 그다음 1 플러스, 그러니까 G만큼 성장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같은 경우에 영구성장연금의 현재 가치도 구할 수 있는데, 그 무한등비 급수 공식 이용하면, 그러면 R 빼기 G분의 C.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게 성립하려면 R이 G보다 커야 된다. R이 G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하겠죠? 그죠? 예, 폭발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R이 G보다 커야 되는데 여하튼 R 빼기 G분의 C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거에 예를 지금 들어놓은 거네요. 매년 말 100만 원을 영구히 지급하는 연금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해요? R분의 C, R분의 C. 그러니까 100만 원 나누기 0.1. 그러니까 얼마? 1000만 원. 그죠? 예. 연회비 100만 원인 스포츠센터 연구회비는 그러면 얼마? 100만 원 나누기 0.1 해서 1000만 원. 그러니까 매년 연회비가 100만 원인데 스포츠센터의 연구회비는 1000만 원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땡입니다.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1번 문제에서는 현금 흐름이 언제부터 발생해요? 지금 시점에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1년 후에 발생하죠. 그때부터 영원히 발생하는 거죠, 매년마다. 그죠? 근데 연회비 100만 원인 스포츠센터 이런 겁니다. 우리 스포츠센터에 연회비를 낼 때 먼저 냅니까? 아니면 나중에 냅니까? 1년 동안 스포츠센터 이용하고 그다음에 100만 원을 내요? 아니면 지금 100만 원 내요? 지금 100만 원 내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현금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0시점에 100만 원, 1시점에 100만 원, 2시점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영원히 내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1시점부터 영원히 내는 그 100만 원의 가치는 얼마인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얼마? 1000만 원. 그죠? 100만 원 나누기 0.1에서 1000만 원.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지금 당장 내야 될 100만 원. 그러니까 뭐예요? 두 번째 문제 정답은 1100만 원. 금방 나오네요. 그죠? 예. 매년 말 10만 원의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의 내재 가치는 이것도 쉽네요. 이 기업은 연속 기업에서 영원히 10만 원씩 준다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죠? 그럼 10만 원 나누기 0.1. 그러니까 10배니까 100만 원. 이 주식의 가치는, 내재 가치는 100만 원. 그런데 지금 이 주식이 8만 원에 팔리고 있어. 그러면 내가 사야겠다. 이런 거죠. 12만 원에 팔리고 있어. 그러면 사면 안 된다. 이런 거겠죠. 그죠? 예. 매년 말 1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빌딩의 내재 가치는 연이자율은 10%이고 감가상각이 없고 임대는 영원히 지속된다. 그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나누기 0.1 해가지고 1억. 이라고 이야기하면 땡인 거죠. 이거 뭐하고 문제가 똑같아요? 2번 문제가 똑같아요. 그죠? 임대료를 우리 지금 당장 받아요? 아니면 1년 지나고 나서 임대료 1000만 원을 받아요? 지금 당장 받으니까 1억 1000만 원. 이게 정답이에요. 그죠? 예. 금년 말 10만 원의 배당을 지급하고 매년 5%씩 배당 성장이 약속된 주식의 내재 가치는 연이자율은 10%이고 연속기업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영원히 5%씩 증가한다. 그죠? 예. 아까 뭐라 그랬어요? C를 R-G라고 했으니까 10만 원 나누기 0.1 빼기 0.05. 그러니까 0.1 빼기 0.05니까 0.05. 그러니까 0.5를 나누는 거니까 20배 곱하면 되네. 그러니까 얼마예요? 20배 곱하면 200만 원. 이 기업의 내재 가치는 200만 원. 쉽죠? 그죠? 예.
아,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 연봉이 1억 원에서 한 30억 원이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자격증으로 CFA, Certified Financial Analyst 자격증 갖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사람 대가가 배당 또는 현금 흐름을 그 추정하는 대가이다. 이런 거죠. 그죠? 예. 어, CPA도 연봉이 한 5천만 원에서 5억. 예.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뱅커나 벤처 캐피탈리스트,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연봉이 1억에서 3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데. 그죠? 예. 어, 간평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간평사도 연봉이 한 5천만 원에서 5억. 부동산 펀드 매니저 1억에서 한 30억. 이렇게 받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하는 일들은 뭘까요? 내가 투자하는 것에 내재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고 그 계산하는 법을 지금 오늘 배웠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쉬운 걸 배워놓고 이 사람들 연봉을 이렇게 많이 받는가?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 배당 또는 현금 흐름을 추정해야 되는데 그 추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CPA가 연봉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CPA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사를 하고 있다는 거지. CPA 하다가 그다음에 IB나 VCP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연봉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데 왜 받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이 기업을 에 가가지고 장부를 보고 그다음에 실제 이 기업의 뭐 기업 아니면 이 부동산의 물건을 보고 있으면 그러면 아, 이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실사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CPA가 되면 그냥 기업 그 감사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 말고 이런 부서가 있다는 거죠. FAS, Financial Advice 어드바이스 아니야? C 아니야? CE. 예. 어드바이스 서비스. 그래서 파스라는 디파트먼트가 있는데 파스라는 디파트먼트에서 뭐 실사 경험도 좀 쌓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경험도 좀 쌓고 하게 되면 IB나 VC나 PE에 스카우트 돼 갈 수 있고 그러면 연봉이 자 1억에서 30억에서 100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간편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 어떤 빌딩 어떤 토지 이런 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걸 하는 거고 뭐 간평사 받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 펀드 매니저가 되면 그러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예요? 현금 흐름을 잘 추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이 그 할인 이렇게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는 지금 우리 이미 이제 학부 2학년 때 지금 배운 건데 뭐 그게 그래 대단한 거이냐라는 거지. 그거보다는 현금 흐름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냐가 이 사람들의 연봉을 결정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CPA 준비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또는 CFA 준비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또는 간평사 준비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라는 게 이 슬라이드가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우리 연구 연금 배웠죠. R분의 C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연구 연금을 배웠으니까 연금 계산하는 것도 쉽게 계산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연구 연금은 어떤 거예요? 1년, 2년 해서 무한대까지 돈을 받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우리 이런 연금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만약 연금은 뭐냐면 지금부터 10년간 받는 거잖아요. 10년간 받는 건데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11년부터 받는 연구연금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1년부터 받는 연구연금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요거의 현재 가치를 구해가지고 요거에서 요걸 빼면 결국에는 1년부터 10년까지 받는 연구연금의 가치를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고약이 한 거죠. 지금 보니까 고약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요거 현재 가치 구하고, 요거 현재 가치 구하고, 요거 현재 가치 구해서 다 더해도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R분의, 저는 A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A가 NUOT, 어떻게 약자라서. 연구연금 R분의 A 하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R분의 C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캐시플로우, 캐시플로우. 어느 걸로 외우든지 간에, R분의 A를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빼는 것도 한 방법 아니냐라고 지금 슬라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어, 왜 우리가 지금 가치평가를 배우고 있느냐? 특히 기업 재무에서는 어, 자본 예산을 위해서 배운다라는 거죠. 투자 프로젝트가 투자 고 할 거냐, 스탑 할 거냐는 미래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 미리 투자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0시점에는 자금이 유출되고, 그죠? 1부터 그 이후에는 자금이 유입되는데,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프레젠트 밸류를 그 현가를 구할 수 있는데 넷 프레젠트 밸류 구하는 거죠. 현재 시점에 캐시 아웃플로우에 프레젠트 밸류를 구하고 그게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캐시 인플로우에 프레젠트 밸류를 구하고 그래서 더해 가지고 넷 프레젠트 밸류 순현가가 NPV가 플러스이면 고 마이너스이면 스탑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뭐 하여튼 화폐 시장 가치 이야기를 하면 계산법 몰라도 된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재무 함수 계산기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엑셀 쓸 수도 있고요. 엑셀 쓰는 것도 그나마 좀 더 디테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디테일을 모르더라도 재무 함수 계산기라는 걸 인터넷 서치해 보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서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화폐 시장 가치 계산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어, CFA나 CFP 시험에 가보면 그러면 이제 재무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재무계산기 안에 재무함수들이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재무계산기 능숙도에 의해서 합격이 된다는 거지. CFP 시험, 특히 CFP 시험 가보면 이런 거죠. 딱 시험 문제를 받자마자 타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고 톡톡톡톡 소리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톡톡톡톡 소리 나는 사람은 떨어졌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문제를 능숙하게 어, 쓸 수, 풀 수 없으면 빠른 속도로 풀 수 없으면 그 문제를 다 몸풀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런 거였죠. 과거에는 이 재무 계산기를 들고 가가지고 고객 앞에 놔둬놓고 고객이 뭐라 뭐라 질문하면 그 자리에서 이 재무 계산기를 딱 계산해서 금방 답을 탁탁 주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전문가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재무 계산기 능숙도가 상당히 경쟁적이었다. 과거에는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FP가 어떻게 해요? 그냥 앱을 갖고 있어요. 보통 패드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패드에다가 숫자 딱딱딱딱 입력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재무계산기 과연 CFA나 CFP 시험의 합격을 재무계산기 능숙도로 좌우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 오히려 더 경쟁력은 엑셀로 방금 제가 그 이표체 그 현재 가치 계산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듯이 엑셀로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거죠. 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엑셀로 뭐 VBA, Visual Basic for Application 이런 거 좀 배워가지고 뭐 코딩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더 하나씩 좋은데 뭐 그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엑셀로 계산할 수 있으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고 뭐 그런 경쟁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인터넷 서치해 가지고 이 저 재무함수 계산기 이용해서 재무함수 계산은 할 수 있어야겠다. 그거는 모든 이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면 개인 재무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면 좀 알고 있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차익 거래와